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현재 시각 11시 33초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장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1% 내외로 낙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30위권 정도까지 전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건설이 가장 낙폭 심합니다. 또 은행과 운수창고도 1% 내외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또 코스닥은 오늘 그래프 보시면 출렁임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안정세를 찾아가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891.99포인트 선에서 움직입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나흘 동안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특히 직전 거래일인 5월 31일에는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 갈팡질팡하던 방향성이 현재는 400억 원대 매도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기관회 같은 경우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천억 원 가까이 벌써부터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기관이고요. 종목별로는 삼성전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순으로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대형주 중심의 출회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어서는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이틀째 오늘 양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심택이 쌍끌이 매도 1위에 이름 올렸는데요. 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LNF와 에코프로비엠도 매도 2, 3위를 기록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휴림 로봇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M&A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부각받았는데요. 한종희 부회장이 대형 인수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죠. 하지만 어떤 부문인지 어떤 기업을 인수 합병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휴림 로봇이 오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점 4,760원을 만들었고요. 아직까지도 18% 가까운 급등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 업체로는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죠. 실적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최근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에 최근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휴림 로봇을 인수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오늘 탄력의 원인이고요. 다만 M&A 이야기, 투자자들의 추측, 그러니까 풍문일 뿐이죠. 투자에는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들에게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문가가 분석해온 필승 종목 소개를 받아보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1:1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오늘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이태우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방선거로 인해서 하루 쉬어갔던 시장인데요. 선거에서 아무래도 극적인 역전승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PN통년 같은 정치인 관련주, 정치인 테마주도 좀 눈에 띄는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정책 기대감 때문인지 원전과 전력 설비 쪽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 핫한 종목들,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이수민 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검색어 탑10 종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한일사료부터 살펴보시죠. 곡물주 계속해서 두각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수확기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수출기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죠. 지금 이를 두고서 지금 이 금수 조치를 해제하게 된다라면은 항구를 열어주겠다라는 극딜을 펼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곡물에 대한 식량난 계속해서 두각이 되면서 오늘도 곡물주 다시 한번 또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사료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에어부산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주 계속해서 리오프닝 기조 속에서도 지금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에어부산과 같은 항공주 같은 경우는 또 주가 흐름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특히 에어부산은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겠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벌써 두 자릿수 10%가 넘는 급락세까지 연출이 되면서 또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는 기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아와 현대차 지금 수출 물량에 대한 데이터들이 함께 나온 상황이죠.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지금 5월 미국의 판매량을 살펴보면은 급락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0% 급락을 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라면은 친환경차의 지금 판매량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지금 전월 역기적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점, 또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게 지금 판매량 급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도 거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친환경차도 함께 좀 저조한 기록을 나타냈다라는 점인데요. 현대차와 기아 앞으로의 그런 수출 데이터들 함께 살펴보시고요. 또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함께 쏠리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오늘 흐름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주가 추이까지도 현대차와 기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수민 캐스터가 이 시각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종목을 추려줬습니다. 오늘도 이태우 전문가가 이 중에 한 종목을 집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시는데요. 먼저 10가지 종목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부산 같은 이 LCC 저가 항공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늘 앞서 살펴본 휴림 로봇도 여기에 있고 전선 관련주 그리고 오늘은 이 차백신 연구소처럼 제약 바이오주가 개별 이슈에 의해서 또 급등이 많이 나와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확실히 오늘 이 검색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오늘 시장이 개별주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데 저는 역시나 이 중에서도 좀 시장의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진매트릭스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매트릭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부터 함께 보시죠. MMF1님. 그렇게 피를 말리더니 결국 날아가는구나.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전문가가 있으면 현 상황에 대해 한번 말해봐. 참고하게 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마지막 분 누를 때 올라타라. 오늘 상한가 간다라는 개인적인 예측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에서 말씀 부르시네요. 전문가 있으면 대답 좀 해줘 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 두 번째 댓글을 저도 봤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의료 전문가는 아니죠. 저 의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뭐 지금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아니면 급성 간염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확산세가 이어질지 또는 뭐 더 얼마나 이제 치명률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의학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 진메트릭스의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드려 보자면은 사실 일단 지금 진메트릭스가 왜 강하냐라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완화되는 시점에서 원숭이 두창 또는 뭐 급성 간염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원숭이 두창에 이어서 급성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대상 자체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위주로 지금 급성 간염이 지금 걸리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이제 위험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진메트릭스가 관련된 이제 의학 관련 제조 기업인 만큼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대표적인 뭐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차트상의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위치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지난 코로나 때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도 강한 이런 상승 탄력을 이렇게 이어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2020년도 연말부터 2021년도 고점 때 기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제 고점을 낮춰가면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3월경 그리고 4월경에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한 차례씩 실어주면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려는 움직임들이 한 차례, 두 차례 정도씩은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는 흐름대로 지속적으로 이 진메트릭스 차트 흐름을 만들더니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 이슈를 반영시키면서 최근 들어서 3거래일 동안 거래량을 강하게 유입시키면서 반등을 보여주는 빼꼼 형태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이 차트상에서 121선을 지난 이제 화요일에 돌파를 한 만큼 앞으로 이제 추세적으로는 당분간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이제 위쪽 상단의 저항 구간대를 찾아보자면은 11,000원 구간대에 저항 구간이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핫 종목은 진메트릭스였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놀란 가슴이 원숭이 두창이나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더 깜짝 놀라면서 이런 급등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최초에 이제 주목을 받아서 급등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소아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했다는 소식을 재료 삼아서 더욱 급등이 나옵니다. 오늘 현재는 음봉이네요. 7.5%대까지 상승폭 낮춘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계속해서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태우 전문가가 1대1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익명의 채팅방에서 여러분의 매수가,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되는 링크를 클릭해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 이름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보내실 때는 이태우라고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률 변동이 있습니다. 4종목이나 있네요. 페노션과 S-오일, 퓨런티어 그리고 한화솔루션까지 수익률 경신이 됐습니다. 페노션은 24%, S-오일은 20%가량, 퓨런티어는 14%, 한화솔루션은 12%의 수익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고 싶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님, 요즘 타율이 굉장히 좋으신데 네, 역시 김수현 닮으신 전문가로 아니요. 네, 명성을 날리고 계십니다. 지난 방송 때 그 어떤 이제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그렇게 남겨주셔가지고 그쵸. 저를 이제 놀리는 재미에 또 방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네, 건데요.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뭐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좀 운도 같이 잘 따라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오늘도 한 2종목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바로 직전 방송 때 소개를 드렸던 하나솔루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솔루션을 제가 최초에 제시를 해드릴 때 일단 일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태양광은 이제 좋지 않은데 단기적으로 시세가 연출이 된 거 아닌가라는 이런 말씀들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단기적인 이제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그 기업의 업황들을 점검해 보았을 때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연출이 되고 눌림 이후에 다시 한 차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업황 점검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같은 경우 오히려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사업 부문 중에서 케미컬 부문 같은 경우에는 가성소다 가격 자체가 2배 이상 급등을 하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뭐 태양광 관련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적자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폴리실리콘의 가격 하향 안정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 수출 증가 그리고 또 이 하나솔루션 자체적인 추가 증설 효과를 힘입어서 적자폭 자체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익 정상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하나솔루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는 패턴 중에 하나가 지난 2021년도 고점 이후에 과대 낙폭 최소 30% 이상의 과대 낙폭을 보여준 이후에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가 과대 낙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근 이제 몇 달 사이에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는 거래량들이 유입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장기 평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타점이 최근에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과대 낙폭 이후에 지속적으로 뭐 5월 초부터 4월 말 하방 경직 한 차례씩 보여주었고요. 최근에 이제 드디어 장기 평선을 본격적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이제 5월 27일자에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1차적인 목표치 자체는 아무래도 제가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39,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39,000원 달성 이후에 지금 여전히 추세적인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41,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번 위쪽 상단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받은 종목은 하나솔루션이었고요. 애초에 목표가 39,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번 주에 제안을 해주신 후에 생각보다 상승이 빨리 와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39,000원 목표가를 어제 달성을 했고 오늘 가격으로도 39,000원 이상까지 올랐었습니다. 이제는 눈높이 조금 더 높여도 된다는 말씀 2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봐주신다고 했는데 또 네. 이어서 어떤 종목 볼까요? 아무래도 SOE를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OE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한 차례 울산공장 화재 소식이 나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은 그 우려와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11만 5천 원 구간까지 모두 달성을 했는데 사실 이제부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더 보유를 해도 되느냐 아니면 그냥 차익실을 하느냐 이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는 뭐 재고 평가이익 자체가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이익 자체가 둔화되는 것뿐이지 감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SOE 자체의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내년까지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흐름들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상승률 자체, 상승폭 자체는 좀 둔화되는 흐름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성향에 따라서 포지션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제 목표치 11만 5천 원 달성한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1만 7,5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52주 신고가 영역으로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13만 원 부근까지도 2차적으로는 계속해서 노려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S-오일까지 수익률 점검 그리고 AS 해봤습니다. 현재 마침 가격이 11만 4,500원, 11만 5천 원 딱 목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단기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현재가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고요. 중장기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신고가의 영역 13만 원 선까지 눈높이를 높여도 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종목 AS 해주셨고요. 이태우 전문가와 종목 상담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QR코드 찍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는 지금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에 열리는 링크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익명으로 이 매수한 종목의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종목의 이름, 두 번째로 매수한 가격, 세 번째로는 비중까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문자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전문가의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필승 종목 코너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도 소개를 받아봐야겠죠. 이태우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어마어마한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오늘 바로 사진 힌트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아, 이 친구 우리 어린 시절에 그쵸. 절친 아닌가요? 그렇죠. 피카츄라 이츄 그 친구의 이제 네. 피카츄인데 100만 볼트를 지금 쏘고 있는 그런 사진을 그러니까요. 준비를 했습니다. 전기를 사진을 쏘는 보면은 혹시 어떤 업종일지 예상이 가시나요? 네, 예상이 갑니다. 어떤 업종이? 전기, 아. 전력 설비 뭐 이런 쪽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네. 오늘 또 힌트를 좀 편하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 중에 이제 전선 관련주를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전선 관련주들이 최근에 워낙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서 제가 뭐 제시를 해드렸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또는 뭐 피런티어 이런 종목처럼 최근 흐름과 굉장히 잘 유사한 그런 좋은 패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도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가속화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법안 자체를 국회 통과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 또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증가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전선 관련 업황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송배 전망 투자 자체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판매량 자체도 늘어나면은 그 관련된 인프라 관련해서도 전선 투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사실 이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 전선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될 때 보통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좋지 못한 업황이 있는 반면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고객사한테 판가 전가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고객에게 판가 전가를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전선 업체 같은 경우 인건비 자체는 낮고 수요 자체가 뒷받침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자체를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본격적으로 좋은 실적으로 이끌어낼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미 대한전선만 보시더라도 전선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폭발적인 시세가 연출되기 이전에 조금씩의 소폭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그 폭발적인 시세가 연출되기 이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은 조금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종목 상담 이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용 대비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전가력까지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이 필승 종목까지 좀 만나봤고요. 이태우 전문가와 오늘 방송이 끝나더라도 필승 종목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뉴스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죠. 역시 QR코드 촬영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필승 종목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나 이곳은 열려 있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으로 제공할 뿐입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병법 엿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의 1:1 종목 상담 잠시 후에 만나뵐게요. 네,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참여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고요. 오픈되는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매수가와 매수한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하고요. 역시 문자메시지로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사연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현재 미래 꿈은 이루어진다 닉네임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천보 종목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9,700원, 29만 7천 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중 10% 지난번에 상담해 주셨는데요.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아마 저번에 상담을 한번 받으셨고 전문가님께 그리고 현재 아마 그때 말씀하신 가격대에 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이 27만 1,8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이분 이제는 좀 물타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가님? 일단은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워낙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 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 매수로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업을 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드렸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 2월 18일자에 전환사채와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거의 3천억 규모의 발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첨보 같은 경우 그 이제 만기 일자가 5년 정도 남아 있어요. 굉장히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 상승을 보여주는 요소는 다른 첨보 관련 소재 관련 이슈가 반영이 될 때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첨보를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4년 5년 정도를 고려하시면서 계속해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환가액 자체가 31만 8,150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27만 1,800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환가액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다. 거의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뭐 20% 이상은 그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사실 해당 전환가의 밑으로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내가 장기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그 전환 사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리픽싱 조건이라든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뭐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첨보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을 했는데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도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한 기업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따로 없이 지속적으로 뭐 눌릴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뭐 적금식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비중 자체도 10%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비중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최대 비중은 뭐 30%까지도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35%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첨보 종목이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특수전해질 관련 기업이죠. 뭐 전망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넘어갑니다. 추리닝 안경 네오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하셨고 종목은 DLENC 64,100원의 매수가, 비중은 15%입니다. 추가 매수 기회 노리고 있는데 언제쯤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이분도 추가 매수 관련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DLENC가 오늘 3.6%나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53,300원, 5만 원 선에 간신히 걸쳐져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건설 관련주들이 저는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좀 잘 갈 줄 알았는데 네. 일제히 빠져요. 자, 이분 어떻게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은 질문을 주신 게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로 이제 손절 없이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방금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그 선거 이후에 건설주들 뭐 정책 관련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좋은 모습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보통 주식 시장에서 어떤 해당 이슈가 있을 때는 이미 선반영이 좀 많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재료가 발표가 되고 나면은 재료 소멸로서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또다시 좀 숨고르는 흐름들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DL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자체가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갔던 부분은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면서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타이밍으로 잡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걸 볼 때는 큰 흐름에서의 관점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큰 흐름상에서의 이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DLE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가장 최저점에 위치해 있는 주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5월 8일자였죠. 이때 거의 48,000원 구간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낙폭을 키울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기보다는 해당 구간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 해당 구간 부근에서 거래량, 강한 거래량, 최소 이제 3월 5일자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반등 추세를 좀 보여주려는 타이밍에 그런 타이밍에 이제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좀 더 확률상 높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흐름대로 그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너무 크게 이제 목표치를 높이 잡는다라기보다는 55,000원 부근을 1차적으로 노려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난 이제 12월경부터 해서 이번 연도까지도 지속적으로 3차례, 4차례 정도 이 해당 55,000원 구간대를 잘 지켜주다가 이곳을 이탈하니까 낙폭을 한 차례 키운 만큼 해당 구간이 앞으로 올라올 때 강한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만큼 1차적으로는 55,000원 구간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당시 그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LENC 종목이었습니다. 55,000원 선의 1차 저항 구간이라고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상담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픈 채팅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다음 분은 어떤 분일까요?
네, 현재 상담 받고 있습니다. 쑥스럽게 인사하는 프로도님, 특수건설 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8%입니다. 4월 이후 계속 내려와서 물타기를 조금 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다 하셨고요. 10,000원 선보다 더 떨어질 것도 같아서 그냥 덜 손해일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분 말투에서 느껴집니다.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수건설, 오늘 가격이 1,250원이거든요. 크게 멀지는 않지만 조금 본인이 생각할 때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지하화 관련주로 좀 많이 부각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해당 기업이 뭐 실적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지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수급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트상의 흐름을 반영받으면서 올라가는지 또는 어떤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는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제 테마성이 가장 짙은 그런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부와 관련 이슈 자체는 뭐 주기적으로 정책적인 모멘텀들은 반영될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18%인 것은 조금 좀 비중 자체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상의 흐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서 잘 지켜만 준다라고 하면은 시세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위치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낙폭을 키우면서 9,000원 부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8%좀 과하기 때문에 최소 절반 정도는 약손실권일 때 거의 보합권의 수준일 때는 조금 비중 절반 정도는 축소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상당 구간 12,300원 정도 구간까지만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절반 정도 줄이고 잔량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을 때 현재 해당 위치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9,000원 부분까지 낙폭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이 10,000원 구간 이탈할 때 9,600원 부분에서는 좀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수건설 종목을 살펴봤고요.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비중을 한 50% 정도, 그러니까 9%까지는 축소를 하자는 말씀을 해주셨고 위로는 12,300원까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사연자도 함께 만나보시죠. 자, 우수 AMS 종목 말씀을 하셨는데 5,460원입니다. 비중은 13%. 너무 힘드네요. 고점에 물려있네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진단을 꼭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우수 AMS 한번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 AMS. 오늘 40원 상승합니다. 4,910원이니까요. 이분도 손실이긴 합니다. 고점에 물려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 조금 오래 이분도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5,000원 이상에서 사셨으니까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마찬가지로 우수 AMS도 최근에 왜 상승을 했는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그룹에서 국내 전기차 2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전기차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함께 반영이 되면서 최근 이제 5월 시장에서 한 차례 급등하는 장중에는 상한가도 한 차례 안착했다가 이탈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고점 구간대가 10,000원 이상의 고점이 아닌 최근 이제 상승을 보여줬던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줬던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위치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가 이제 밑에 쪽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하향하는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2021년도에도 거래량 없는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왔던 것을 한 차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최근에 강조를 드리는 이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준 이후에 한 차례 시세가 연출이 됐다라는 부분은 이제 바닥에서 좀 빼꼼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급등 이후
이후에도 이 매물대 구간을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시장에서 끼와 연속성을 고려해 볼 때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 한 차례 정도는 더 이제 현대차의 이런 투자 모멘텀 자체는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우수 AMS도 시장에서 반영을 시켜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 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린다라기보다는 급등 시에 수급 상황을 보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상단 구간 이제 최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매수하신 거에서 소폭 위쪽 1차적으로 57,000원 부근대 5,700원 부근 그리고 2차적으로는 6,000원 부근 정도까지만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수 AMS 자동차 부품 관련주였습니다.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급등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조언이었고요. 5,700원에서 6,000원까지 생각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찬현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 델타테크 2차 전지 관련주죠. 말씀을 하셨고요. 평균 단가는 15,350원, 비중이 45%. 이분 비중이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가장 높습니다. 작년에 샀다고 하셨고 너무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네, 힘드실만 합니다. 오래 갖고 계셨고 비중도 커서 계좌 내에서 조금 이제 천덕꾸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성 델타테크 지금 13,150원입니다. 자, 이분께도 희망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비중 자체는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비중 이제 45%고 나머지 55% 정도가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대응은 충분히 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제 비중이 100%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은 대응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난해 상승을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반영시키면서 이제 앞으로 리레이팅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 여파로 인해서 주가 자체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22년도 올해 1월 고점 이후에 현재 주가 자체는 거의 한 36% 정도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종목들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자체가 약 한 12%,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낙폭 자체가 뭐 40%, 50%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간중간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모습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자체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위치는 맞다. 실적이라든지 이 모멘텀들을 고려해 볼 때는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맞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지금 타이밍은 좀 아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을 좀 동반해주면서 지금 현재 13,000원 부근대를 강하게 양봉의 형태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비중 자체를 소폭 정도만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지금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만약에 지금 이 흐름대로 흘러가다가 하방 경직이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장기 평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매수하신 금액이 15,350원인데 1차적으로 노릴 수 있는 구간 자체도 거의 16,000원 정도밖에 노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3월 그리고 4월경에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줄 때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줬던 16,000원 정도 구간을 1차적으로 노리고 16,000원 부근 또는 매수가 부근 정도 올 때는 꼭 비중은 50% 이상 줄이신 다음에 잔량을 가지고 대응하실 때는 이제 19,000원까지는 노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였고요. LG 쪽의 2차 전지 관련주죠. 저평가되어 있다는 진단이었고 추가 매수는 5% 이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000원 선에서 가능하다는 말씀.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정도까지 낮게 좀 잡아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이태우 전문가와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종목 상담 입장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시황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즉 필승 종목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앞서 힌트는 피카츄, 그림, 그리고 전력 관련주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전선 관련주다. 네. 그러면은 범위가 그래도 꽤 많이 좁아졌는데 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요. 뭐 대한전선이다, 대원전선이다,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준비한 종목이 사실 시가총액상으로는 뭐 대한전선보다는 압도적으로 낮은 적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179억 원의 수준을 지금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지금 전선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실적이 정말로 발생하면서 이 산업 자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LS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LS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전선,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LS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이 전선 관련해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LS가 또 이제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바로 가온전선이라고 하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전선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송배 전망 투자가 확대되는 거에 따라서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쉽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한전선이라든지 LS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지만 조금은 더 탄력성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가온전선을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6월경에 한 차례 단기적으로 굉장히 한 80%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폭염 관련해서 전력난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50% 이상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이번 연도 3월 말경에 한 차례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하방 경직과 동시에 장기 평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연출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당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이제 화요일경에 본격적으로 매물대 상단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된 만큼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유의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목표치 자체는 31,000원 부근에 한 차례 지난 2021년 8월 9월경에 고점 저항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31,000원 구간을 1차적으로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적으로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5,7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장기 이평선 이탈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이 3월 말경에 거래량이 발생했던 그 이하 구간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손절 라인은 25,7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31,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이탈, 25,700원 이탈 시 손절 전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 무료 방송 있나요? 네, 오늘은 정말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 제가 TV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비나텍, 퓨런티어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단기간에 그래도 10% 이상씩의 급등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떤 타점으로 그 종목들을 공략을 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늘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흐름, 이런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개 방송 준비했으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들을 포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이태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